한 컷을 스케치업으로 추출을 해서 텍스처를 갖고 와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후보정을 더 입혀가지고 짜잔 이렇게 겁나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안녕하세요. 곰리오 스튜디오의 웹툰 작가 위두입니다. 3D로 배경을 추출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그림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지 컬러링 후보정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옆에 게스트로 저희 꼬마님 인사. 안녕하세요.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죠. 얍! 오늘은 이제 3D 스케치업으로 추출한 배경 컬러링 후보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제가 웹툰 작가 시절에 텀블벅 같은 걸로 이제 후원해서 펀딩한 것들도 있고 지금 에이콘이라는 플랫폼에서 다 이제 어느 정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유료 소재는 꼭 반드시 이걸 무조건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랑 비슷한 것들을 그냥 찾아서 쓰시면 되고 사실 인터넷에 무료 소재도 꽤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이 스케치업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창작자 지혜이님께서 만들어주신 오토 액션 관련한 건데요. 스케치업 배경을 처음 쓰시면은 3D니까 너무 이질감이 세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그린 이 이미지랑 이 배경이랑 너무 이제 동떨어진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선화를 추출을 할 때 아예 이렇게 필압이 조절된 선으로 추출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넣어주셨어요. 필압 강조된 펜이랑 뭐 G펜 아니면 연필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뽑아낼 때 이런 식으로 뽑아진다. 이게 웹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펜터치의 펜 느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잖아요. 진짜 손그림 같은 어떤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다운받아서 쓰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 상품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되는 어떤 필터? 이 3D로 뽑은 이미지를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분위기나 색감을 한 번에 깔아주는 그런 그라데이션 필터가 필요해요. 여기서 제가 구매한 거를 너무 요긴하게 써가지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안 쓰고 무료 소재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계절감이나 시간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 소재를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그거고 그 다음에는 저희 곰리오 스튜디오. 근데 이런 라이트 브러쉬인데 사용할 때 이렇게 콕콕 찍어서 빛을 만들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로 되어 있는 어떤 라이트? 이런 것들? 이것도 강추드립니다. 그 외에는 자연물 브러쉬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자연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조금 안 예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계절감을 표현하고 싶다. 나무가 설치되어 있는데 벚꽃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케치업에서는 나무가 다 비어져 있는 그런 걸 추출한 다음에 이런 나무 소재를 갖다가 이제 브러쉬로 찍어 바르는 거죠. 저는 진짜 와 평생 쓴다 생각하고 좀 가격대가 있지만 이런 자연물 브러쉬를 좀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꽃브러쉬. 이거 진짜 빠질 수 없는 최고의 꾸미기 어떤 브러쉬라고 해야 되나? 웹툰 작가 시절에 텀블벅에서 구매했던 건데 진짜 예쁜 소재가 진짜 많고 무료 소재도 진짜 많아요. 꽃 소재 같은 것들은 진짜 다다익선. 자, 무료 소재는 대체 어디서 얻냐? 이 클립 스튜디오 에셋이라는 이 마켓인데요. 여기서 무료 소재를 잔뜩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랭킹 무료 들어가셔서 바로 또 꽃 브러쉬가 지금 상위 랭킹에 되어 있죠. 무료로 되게 좋은 소재들이 많아서 여기 막 진짜 쇼핑하듯이 둘러보다가 괜찮은 것들을 다 쟁여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쭉 썼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이제 배경을 후보정을 해가지고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빛이에요. 빛. 그리고 하늘. 그래서 빛과 관련된 소재를 잔뜩 정리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 링크들은 제가 더보기란이랑 뭐 고정 댓글에다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서 받아가시고요. 클립 스튜디오 에셋 마켓에서 쓰실 만한 소재들 제가 정리한 것들은 대부분 무료예요. 유료인 것들은 제가 별도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무료고 꼭 이걸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을 이제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반사광, 뭐 우주빛, 더스트 겁나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제 모든 필요한 소재를 다 구매를 했다. 그리고 그릴 준비가 됐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스케치업에서 추출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저번 시간 혹시 안 보고 오셨다면은 얼른 가서 보고 오십시오. 지금 이제 스케치업에서 추출을 한 이미지, 이게 텍스트 이미지죠. 텍스트 이미지랑 제가 그림자도 추출을 해주세요 해서 그림자까지 추출을 하셨잖아요. 이 두 이미지를 이제 합쳐서 그림처럼 보이게 만드는 걸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추출한 이미지에서 라인 추출. 이거를 써서 선화를 만들 거예요.
제가 스케치업에서 선호 추출하는 것도 가르쳐 드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급하면은 사실 스케치업은 3D 툴이어서 약간 무겁고 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창문이 많은 배경 아니고서는 웬만한 거는 그냥 클 툴을 갖고 와서 라인 추출을 하는 편이에요. 라인 추출은 이 텍스처 이미지에서 라인을 뽑으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먹칠을 해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흑백 원고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먹칠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림이 좀 어두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선폭 조정도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시꺼매져요. 그래서 사실 0으로 두시고, 그리고 검출 방향도 진짜 이 선화가 정말 중요한 배경 아니고서는 저는 좀 빼주거든요. 이 정도 해서 이제 검출 방향이 4가지 방향이 다 저기가 돼 있으면은 약간 시꺼멓게 나오니까 이 방향을 한 앞에 2개 정도 하고 혹은 뒤에 2개 정도만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어에 LT 변환 실행 이거를 딱 눌러주시면 뭐 세부 설정 하게끔 나왔는데 방금 다 한 거예요. OK를 누르면은 금방 라인이 쫙 뽑힙니다. 우리가 쓸 거는 윤곽선 이거 하나예요. 나머지는 지워주세요. 지금 이게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라인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원래 그 텍스처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지금 윤곽선 이 레이어가 뽑힌 겁니다. 윤곽선이 너무 진하면 그림이 칙칙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50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 작업을 할 거예요. 자, 1단계 선을 추출했어요. 그 다음에 색감 필터 작업. 이 그림의 색감을 이제 뽀샤시하거나 하고 화사하게 아니면 약간 어두침침하게 이런 어떤 분위기에 맞는 그 색감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걸 깔아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위에다가 더 빛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컬러링 후 작업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특별히 무료 배포하겠습니다. 이 그라데이션. 이게 곰스 조명 필터. 제가 그냥 웹툰 원고 작업하면서 제가 만들어 놨던 것들인데 얘를 갖고 왔어요. 여기에 제가 무료 배포한 거를 다운받으시고 클립 스튜디오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라데이션 툴로 딱 내려놓으시면은 세트가 들어옵니다. 지금 낮 실내 조명, 뭐 밤 실외, 뭐 저녁 노을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쭉쭉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첫 번째 유료 구매하면 좋아요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이거 GA님이 만드는 이 오토 액션 이것도 굉장히 쓸만해서 제가 자주 썼던 건데 그 오토 액션은 이거예요. 그 오토 액션을 이제 오토 액션 툴 그 도구에다가 그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고 오시면 이렇게 낮, 뭐 초저녁, 뭐 밤, 뭐 이런 식으로 쫙 한 번에 그냥 쓸 수 있는 액션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지금 낮이고 만약에 이 장면상 실내 자연광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한 번 클릭하면 이게 1, 2, 3 이게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오토 액션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필터를 한번 깔아주면서 좀 밝아졌죠. 보이시나요? 그냥 밝은색 형광등 하나 킨 느낌? 이거를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희 스케치업에서 그림자를 추출을 했었잖아요. 이 그림자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여기죠? 이 상태로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맨 위로 불러왔을 때 이 하얀색들이 있잖아요. 이 하얀색을 사실 지우고 싶어요. 이게 곱하기로 이거를 사용해도 뭐 무방하긴 한데 저는 좀 지우는 편이에요. 상단바 메뉴의 선택 범위 색역 선택, 허용 오차 5.00? 막 이 정도 해서 화이트를 값을 딱 찍어주면 이 화면에 보이는 화이트를 다 잡아줘요. 그래서 OK를 하고 지워버려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검은 라인만 덩그러니 남은 이 PNG가 딱 되는 거예요. 여기 뚫려있죠? 화이트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이제 투명도를 낮춰서 색상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색상을 아예 바꿀 수도 있고 지금 이 정도로 깔아주고 저는 그림자를 세게 넣는 걸 안 좋아해서 진짜 10개 15 정도? 10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고정으로 좀 뽀샤시하게 이걸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라데이션으로 지금 이 밑에가 좀 거무튀튀한 색이고 위에 갈수록 이렇게 노란색 조명색으로 제가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위로 깔아주면 이런 느낌으로 깔리거든요. 네, 레이어 효과를 이제 오버레이나 소프트 라이트, 뭐 하드 라이트, 뭐 원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아 이게 색감이 예쁘네,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다 보면은 좀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레이도 많이 쓰는 편인데 색감이 너무 쨍하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드라이트가 좀 은은하게 전반적으로 약간 난색 계열로 이제 밝게 필터를 입힌 것 같은 느낌? 저는 이제 좋아하는 작품 장르가 로맨스 코미디다 보니까 되게 화사한 톤의 컬러링을 자주 쓰는 편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좀 뽀샤시한 그런 필터를 매기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로 이렇게 갖고 왔고, 만약에 이 그림자에다만 세게 이걸 주고 싶다, 이 위에다가 이제 아래 레이어의 클리핑, 그러면 사실상 그림자에다만 이게 딱 들어간 거거든요. 이 색감 보정된 필터가. 색감 보정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게 아니라 또 전반적으로 이 밑에 텍스처까지 다 이제 적용되는 버전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풀어주시고 한 30%? 뭐 이 정도? 낮의 배경이 되게 만들기 쉬워요. 밤의 배경을 만들긴 좀 어렵거든요. 낮인데 실내다? 그러면 진짜 더 쉬워요. 하늘도 깔 게 없고 나무도 설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 텍스처에다가 그림자 놓고 뭐 윤곽선 뽑아주고 색감만 쫙 보정하면 끝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얘를 묶어가지고 컨트롤 G 해서 폴더로 묶고 배경, 원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복사해서 통째로 이제 원고로 갖고 갈 거예요. 숨 쉬듯이 저장, 원본 저장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원고잖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 후작업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잘하셨어요. 되게 화사하고 뽀샤시하다고 느꼈어요. 시연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한번 만져본 거거든요. 얘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지금 1컷 배경 여기죠. 컨트롤 시프트 V로 하면은 지금 커서 근처에 달라붙거든요. 그 복사한 그 전체 레이어가 한꺼번에 이 앞에 딱 붙어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낮춘 다음에 이 컷 크기에 맞춰서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이때 또 꿀팁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굳이 원고를 꺼낸 거예요. 지금 투명도를 좀 낮춘 다음에 컨트롤 T 하면은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중에 특정 꼭지점을 딱 잡아야 돼요. 지금 얘랑 같은 꼭지점이죠. Alt를 누른 다음에 꼭지점을 딱 클릭하면 얘가 중점이 딱 찍힙니다. 그리고 이 중점을 지금 같은 꼭지점에 딱 갖다 놔요. 지금 얘가 딱 맞은 거죠.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체 보기로 크게 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쭉 줄여나가요. 그러면 저 중점이 딱 찝힌 상태로 크기 조정을 쫙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딱 거기로 가져오기 쉽습니다. 지금 예쁘게 컷 마스킹도 돼 있으니까 Alt를 누르고 마스크를 드래그하면 마스크가 복사가 돼요. 지금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주인공이 더 중요한데 이 배경이 좀 너무 어지럽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윤곽선에다가 우클릭해서 마스크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영역이 없어도 마스크는 생성이 되거든요. 마스크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일부러 마스킹으로 한 이유가 있죠. 이 선화를 원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우는 게 아니고 가리는 거예요. 주인공 주변의 선화를 약간 지워줘요. 선화가 있으면은 약간 두꺼우니까 주인공이 더 잘 보이게 지금 이렇게 지저분했다가 약간 선화를 지워서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중요할 때는 선화가 살아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도 중요하니까 이 주변부만 살짝 마스킹으로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이 주인공의 발밑 그림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3D로 배경을 갖고 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질감이 드는데 후작업을 최대한 했는데 발밑 그림자를 안 해주면 갑자기 붕 떠있는 느낌이 살짝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 위에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저는 섀도우니까 그냥 SD라고 간단하게 쓰거든요. 레이어명을. 그 다음에 이 배경에만 적용되도록 클리핑 해주시고 곱하기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그 그림자 색깔 그거를 하나 찝어주시고 저는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그리듯이 그림자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따줘도 돼요. 그림자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당연하죠. 이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적절히 뭐 25, 뭐 30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근데 지금 너무 깔끔하게 딴 게 약간 부자연스럽다 하면은 가우시안 효과로 약간 퍼뜨려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주변부가 뿌옇게 그냥 퍼져 보이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경계를 더 흐리게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살살살 지워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림자가 우리의 어떤 실루엣을 따서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만화 속에서는 그렇게 리얼한 그림자를 표현하진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그냥 전 발밑 그림자는 그냥 둥그렇게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특정 액션에 특정 그림자 실루엣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동그란 느낌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업에서 뽑아온 이 그림자는 되게 리얼하게 그림자가 뽑히거든요. 이 리얼한 그림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컷이 이만큼만 쓸 경우는 그림자를 굳이 안 뽑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신이 다 보일 경우에는 그림자가 필요하니까 그림자 추출을 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작가님이 마감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림자를 이제 스케치업에서 추출을 해서 써도 되고 그냥 직접 그려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인공 서 있는 이 1컷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또 숨 쉬듯이 저장. 자, 여기까지 좀 잘 따라오고 있나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빛 작업입니다. 빛 작업은 어두울수록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대낮이었다가 점점 이제 저녁 노을 지면서 그 다음에 밤이잖아요. 밤에 들어서면은 스케치업에서는 그 밤 느낌으로 예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낮의 느낌의 3D를 뽑아와서 저희가 컬러링 후작업으로 밤 느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데 우선은 제가 갖고 온 샘플 컷부터 이런 컷을 스케치업으로 추출을 해서 텍스처를 갖고 와요. 이것저것 막 이렇게 후보정을 컬러링을 막 더 입혀가지고 짜잔 이렇게 겁나 아름답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시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레이어드를 하나하나씩 켜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텍스처를 갖고 왔을 때 저는 이제 이름을 몇 회차 원고인지 쓰고 몇 페이지에 몇 컷인지 이렇게 나열하는 순서로 이름을 보통 뽑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른 협업자님들하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끔 번호를 매겨서 텍스처를 뽑아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 자연광 필터를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것 중에 클릭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적절하게 얘를 더 수정을 하셔도 돼요. 너무 어두운데 싶으면은 뭔가 좀 더 밝기를 바꿔줘도 되고 지금 밤 자연광 얘를 눌렀는데 이렇게 시퍼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작가님들이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서 조금 수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수정을 본 이 필터를 하나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로 지금 이 실내 조명 이거를 쓴 거예요. 곱하기로 넣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하나 더 입혀주고 지금 제가 여기는 곱하기를 썼고 여기는 스크린을 썼고 여기는 소프트 라이트를 썼고 마지막에는 하드 라이트로 약간 퍼렇게 깔아줬어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색감은 사실 정답이 없거든요. 그냥 내가 이번 회차에 어떤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 어떤 색감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작가님들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나 주인공의 머리 색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울리는 색감이 다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자주 쓰시는 이 그라데이션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얘도 다 사실 쿨튜 에셀 마켓에 다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 그라데이션 팩 같은 게 그래서 얘를 쫙 다운을 받으셔서 이것저것 이제 넣어 보시면서 이 느낌이 좋네 라고 쭉쭉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빛을 하기 전에 중요한 거 이 텍스처에서 라인 추출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화를 뽑아 주시고요. 이게 그 선화예요, 선화. 보이시죠? 선화를 먼저 깔아서 윤곽선을 투명도 50%로 제일 위에다가 깔아 놓으시고 얘는 잠가 주시고 웬만하면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색감 필터를 쭉쭉쭉 깔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빛을 까는 거예요. 빛을 깔 때는 빛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진 드물고요. 실내 배경일수록 빛이 뭔가 5만 가지 빛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폴더로 만드시는 걸 추천하고 폴더의 경우는 레이어 효과를 통과로 주시면 좋습니다. 이 통과가 맨 위에 있거든요. 표준보다 위에. 각종 또 레이어 효과가 들어간 이 빛들이 다 이제 아래 레이어에 통과가 돼서 투과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거는 이제 기본 빛. 여기 보이는 이 화면에서 어떤 게 조명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가 조명이고 여기 형광등 조명이고 여기 중간에 뭐 조명처럼 보이는 뭔가들이 막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호텔 복도? 이런 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내 머릿속에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냥 구글링 하는 거야. 호텔은 어떤 느낌이지? 호텔의 조명은 보통 어디쯤 배치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아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조명의 위치나 어떤 모양의 조명이 있을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빛을 까는 거예요. 기본 빛을 깔고 기본 빛을 하나 더 깔아요. 이게 이렇게 깔끔하게 깔 때는 보통 이제 선택 범위 툴을 해가지고 이렇게 눕기를 딴다고 하죠. 이렇게 원하는 영역을 딱 잡아서 얘를 이제 화이트나 옐로우 톤의 빛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만 깔면은 너무 인위적이거든요. 빛은 이렇게 주변 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이제 기본 빛을 더 깔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호텔 복도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런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비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냥 빛이 많을수록 예쁘니까 이 벽 밑에 이만큼 틈새가 있다고 상상하면서 여기에 빛이 깔리면 예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빛을 깔았어요. 지금 이 바닥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마스킹을 건 거거든요. 지금 이만큼이 이 보라색 영역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데 그 부분만 딱 빛나도록 하려면 마스크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이 바닥빛에다가 설치를 하고 벽 간접등 하나, 두 개. 은은하게 빛나는 게 있으면 깔끔하고 강렬하게 빛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지금 여기에 쓰이는 빛 조명들은 제가 아까 저희 곰스 조명 사용하면 좋아요, 구매해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 조명들을 다 일로 갖고 온 거거든요. 지금 이게 아마 바닥 조명. 예를 들면 지금 뭐 더하기 발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 빛들을 그냥 톡톡톡 클릭해서 쓰기만 하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나 다양한 조명 모양이 바로바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 스포트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다. 제가 이거를 할 당시에 머릿속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투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모양이. 그러면은 바닥에 뭔가가 설치가 되거나 물체가 보이는 게 앞에 거는 겁나 크고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납작해지고 약간 멀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시가 형성이 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 감안을 하고서 빛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찌그러져 있어야지 빛이, 만약에 빛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투시가 안 맞아버리잖아요, 빛이. 그러면은 안 이쁘기 때문에 그 투시를 맞춰서 빛을 약간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쭉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거 레이어를 이제 분리를 하는 게 편한 게 이게 원하는 모양이 아닐 경우엔 좀 지워가면서 이 납작함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를 여러 개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바닥빛으로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 것까지, 저 멀리까지 자연스럽게 쿵쿵쿵쿵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깔아준 거예요. 바닥빛까지 완료가 됐어요. 사실상 이 정도만 해줘도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빛을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추가했어요. 지금 주변 광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약간 뽀샤시하게 빛나는 거 이거. 그리고 위에도 더 빛나는 거. 이게 실내일수록 천장에서 내려오는 빛이 세면 셀수록 좋거든요. 3D 배경을 이제 그림화 작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밤인데 실내인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밤인데 실내인 경우에 이 등이 되게 밝게 비치거든요. 마치 대낮인 것처럼. 근데 그거를 초보자가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동물병원 이미지인데 밤이어서 어두운 필터를 한번 깔고 조명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 조명을 열심히 깔았어요. 형광등을 전혀 안 켜놓고 되게 무드 있는 동물병원인가? 동물병원 밤에 가보셨어요? 엄청 환하거든요. 이게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으려면 배경을 공부할 때 반드시 구글링해서 레퍼런스를 찾아보셔야 돼요. 밤인데도 저렇게 밝구나 이런 거를 아시려면 찾아보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지금 이게 밖에는 푸르게 어둡게 표현해서 밤인데 완전 낮인 것처럼 밝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예시인 거예요. 밤의 실내는 생각보다 밝다. 근데 이 경우는 좀 특이하죠. 왜냐면은 호텔이니까. 호텔은 되게 뭔가 은은하고 뭔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야릇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 쨍한 밝음을 주진 않더라도 빛을 많이 줄수록 예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빛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곰스 조명. 이렇게 넓적한 스포트라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뺨 이런 거. 이런 걸 넣어준 거예요. 이런 걸 넣고 적절히 지워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뽀샤시한 호텔 완성됐고요. 지금 이거는 조금 더 쉬워요. 자, 이것도 이렇게 칙칙한 이 스케치업을 이렇게 뽀샤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텍스처에서
이제 지금 여기에 밤이다 싶으면은 밤 필터를 넣어주고, 그리고 선화 바로 추출해주시고, 필터를 계속 쌓아가면서, 빛도 하나만 넣는 게 아니죠. 지금 빛을 제가 여러 개 넣었어요. 너무 어두우면은 안 이쁘기 때문에 톤업 전반적으로 해주는 그라데이션 어떤 빛을 깔아주시고, 전 되도록 주황색이나 노란색 빛을 써요. 그 다음에 인위적인 조명빛. 이게 조명이 없거든요. 지금 조명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냅다 조명을 넣어줘. 왜냐면 조명이 많을수록 예쁘니까. 이것도 다 이제 이런 비스무리한 호텔을 사진을 여러 개 찾아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무드등이 많네 싶어요. 이 인위적인 조명에 주변광을 좀 넣어줘요. 이렇게 은은하게 노란빛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스포트라이트 조명빛. 이게 스포트라이트라고 가정하고 아마 이제 침대 쪽을 예쁘게 비춰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엄청 센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쐬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틀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회전을 해가지고 뺨 하고 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엄청 거대하게 퍼져 있는 이 빛. 이게 사실은 이쪽 어딘가에 스포트라이트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해서 조명을 이쯤에 때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면 안에서 보이는 조명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화면 바깥에 있는 조명들까지 상상해서 빛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이제 전반적으로 밝아지고 뭔가 그림이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또 색감 필터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색감 보정. 이런 식으로 소프트라이트로 한번 깔아주고 푸른빛 살짝 도는, 그리고 위에는 주황색이니까 위에서 빛이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필터를 깔아주는 거죠. 지금 이걸 썼어요. 실내색 보정 두 번째 거. 그리고 오버레이로 약간 톤을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얘를 한번 더 깔아주면 이제 확실히 분위기 있는 호텔방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빛을 막 더 추가해주면 스포트라이트인데 내가 깜빡하고 여기를 빛을 안 줬네 싶어가지고 나중에 더 추가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빛을 이렇게 또 순식간에 완성. 지금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웹툰은 세로로 긴 원고인데 저는 단행본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양면 페이지로 이제 작업을 해서 일일이 컷들을 다 옮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촌스러운 색깔의 스케치업 이미지를 이렇게 뽀샤시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 비슷한 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텍스처 갖고 와서 제일 먼저 선화를 추출을 해주시고요. 윤곽선 50%로 투명도 낮춰주시고 필터 깔고 이제 분위기 내주고, 이것도 제가 이제 참고한 어떤 바나 펍 느낌의 어떤 그 배경을 참고를 한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이제 현실 속에 혹은 상상 속에 가장 근접한 어떤 비주얼을 먼저 이제 서칭을 한 다음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창문의 반사광, 지금 제가 꼭 다운받아야 된다고 했던 유무료 소재 중에 이 창문 반사광 이 소재가 있어요. 이건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랗게. 그래서 창문을 깔끔하게 매직봉으로 눕기를 따신 다음에 이렇게 기다랗게 잡아주시면 이제 반사광이 딱 찍히거든요. 그거를 잡아주시고 조면 기본 광, 무조건 이건 조명이다 싶은 것들, 이렇게 빛났으면 하는 것들은 잡아서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 기본 빛을 하나 더 깔고, 얘네도 사실 이게 선풍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빛이구나. 여기 전등이 있네. 근데 너무 선풍기처럼 생겼네. 어쨌든 그래서 빛이라고 추측되는 것들 혹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빛이었으면 좋겠는 것들 그냥 다 빛으로 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톤업, 이거야말로 진짜 오로지 톤업을 위해서 커다랗게 찍어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잡아서 하나 찍어주는. 그리고 이것도 모자르다 그러면 톤업 라이트를 하나 더 깔아줘요. 지금 이제 이만큼은 이제 천장에 이제 어둠이 살짝 있는 건데 이 위로는 더 밝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톤업 라이트를 하나 더 깔아준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감을 보정을 해주는 오버레이로 탁 깔아주면 이런 느낌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쪽은 상대적으로 보통 어둡게 깔리는 그라데이션들이 많거든요. 얘네들도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얘도 어둡고 그렇잖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화이트나 옐로우 톤에 가까운 어떤 밝은 계열, 그라데이션을 이제 작가님들이 알아서 취향 따라 만드실 때도 이런 어떤 규칙을 패턴대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뽀샤시하게 완성이 됐어요.